그래서 우리 오늘 볼 지문은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에 있는 포퍼의 반증주의랑 관련된 지문 볼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우리 포퍼의 반증주의, 아이고, 이 지문 어땠어요, 얘들아? 어려웠어. 이게 과학 지문인데 과학 이론이랑 관련된 지문이었거든? 그래서 각각의 입장,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것들 잡아주면서 읽어줬으면 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우리는 늘 그렇듯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비문학에서는 문제 확인할 때 우리가 문학처럼 어떤 보기를 통한 힌트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 나오는 것 같은지 예측하는 거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13번부터 보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 이거 지금 논증 방식? 뭐라고 해야 되지? 윗글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 있는지를 묻는 문제거든? 문지 전개 방식?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포퍼의 반증주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다 포퍼의 반증주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포퍼의 반증주의일 거다. 라는 거 잡고 들어가고 그 다음 14번도 가볍게 우리 선지만 확인해보면 얘는 단순 일치 묻는 문제였거든. 내용 일치 문제.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선지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 나오는지는 예측해볼 수 있잖아. 여기 보니까 귀납주의자는 이론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순수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헨슨의 실험은 과학의 관찰이나 실험이 이론과 별개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쭉 읽어보니까 이론이라는 게 관찰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1번은 이론의 간섭이라는 이야기했고 2번에서는 이론과 별개다. 3번 이론 독립성, 관찰의 이론 독립성. 관찰이란 이론이 독립적인지 아닌지. 4번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 관찰이 이론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 지문인가 봐. 관찰이라는 거랑 이론이라는 게 어떤 관계를 가져라고 하는 게 아마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고 우리는 그거 공통점 차이점으로 잡아가면서 읽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15번에 포퍼가 지닌 견해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가 봐 생각하면서 보면 되고 16번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 적용 문제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포퍼의 생각을 아마도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였을 거고 17번은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는 읽으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지? 우리 지문 분석 같이 해봅시다. 자, 1문단. 과학의 가장 큰 덕목은 객관성이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가장 큰 덕목이래요.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할 경우 그 이론 간의 우열을 합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객관성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할 때 뭐가 더 합리적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객관적이라고 한대요.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은 서로 경쟁하는 이론 가운데 어떤 이론이 주어진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방금 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말이지. 합리적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좀 더 어떤 이론이 더 과학적인 방법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귀납주의자들은 관찰이나 실험이 그러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귀납주의자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나왔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관찰이나 실험 같은 게 이러한 기준을 제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러한 주장은 관찰이나 실험은 이론과 별개의 것으로 과학자가 어떤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건 혹은 어떤 신념들을 지니고 있건 관찰이나 실험은 이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아까 선지 읽을 때 관찰이랑 이론 사이의 관계 좀 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귀납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관찰 실험 같은 건 어떤 과학 이론을 믿고 있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나오는 결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봐. 이를
관찰의 이론 독립성이라고 한다. 관찰이랑 이론은 독립적이에요. 어떤 이론을 믿고 있든지 간에 관찰은 별개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귀납주의자들인가 봐요. 나 이문단 갔더니 이문단 시작부터 그러나 나오면서 시작하잖아. 앞에 나왔던 이 관찰의 이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좀 뒤집을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겠지? 1950년대 이후 이러한 귀납주의자들의 주장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그러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헨슨의 사냥으로 보이기도 하고 물새로 보이기도 하는 사냥, 물새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냥으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새로 보았다. 지금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관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처럼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그는 이론의 간섭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순수한 관찰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론이랑 관찰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에 대한 설명이겠지? 한 대상을 다르게 인식했다는 것은 그 인식 과정에서 그들이 지닌 배경적 이론이 끼어들었다는 것이므로 모든 관찰이 이론에 강한 제약을 받는 만큼 관찰이 이론 의존적이라 주장한 것이다. 관찰이 이론 의존적이라는 말 다시 한번 나와요. 이를 바탕으로 헨슨은 예시 들었던 사람 헨슨이야. 이론에서 독립된 관찰 자료란 없으므로 과학이란 관찰과 실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귀납주의자의 과학 철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납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론에서 독립된 관찰 자료 미안해. 여기는 헨슨의 이야기야. 과학이란 관찰과 실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귀납주의자들의 과학 철학이야. 그치? 근데 이걸 헨슨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더라. 왜? 이론에서 독립된 관찰 자료는 없기 때문에. 요거 인과관계로 이렇게 읽어줄게요. 이거 내가 지금 반대로 썼지. 잠깐만. 없음으로 이렇게. 앞부분 이론에서 독립된 관찰 자료는 없다라는 게 원인. 그래서 귀납주의자들의 과학 철학은 폐기되어야 한다. 결과. 설문단. 포퍼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받아들여 드디어 우리가 궁금한 포퍼가 등장을 했는데 포퍼도 이론 의존성을 받아들인 사람이래요. 관찰이란 이론이랑 서로 의존하고 있다를 받아들였대. 과학적 방법에 대한 독자적 이론을 제시했다. 새로운 이론을 내놨나 봐요. 이 사람이. 그는 귀납주의자랑 다른 생각. 과학이 관찰과 실험이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귀납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거 아까 봤더니 관찰, 실험 이런 게 과학적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랬거든? 근데 포퍼는 달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과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문제에 맞닥뜨릴 때 과학자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가설로 제시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가설의 안내를 받아 과학자가 적절한 관찰과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라는 게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관찰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포퍼는 적절한 관찰과 실험을 하게 되면 관찰과 실험에 의해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귀납주의자의 견해에 반대해. 귀납주의자는 관찰과 실험에 의해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인 반증주의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그래서 귀납이 아니고 연역만으로 가능해요. 그게 바로 반증주의야. 무슨 말이지 이게? 우리 밑에 계속 읽어보면서 이 반증주의가 뭔지 자세히 볼게. 포퍼는 귀납 논증에 의한 이론은 과거의 관찰과 실험에 의해 확증된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론이 참일 가능성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쌓여있는 게 얼마나 많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확증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 한 번이라도 이론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관찰이나 실험의 결과가 등장하면 그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 뒤에 게 지금 앞에 거의 결과 원인이네요. 그치? 한 번이라도 이론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관찰이나 실험의 결과, 이게 뭐야, 우리 한마디로 하면. 한 번이라도 이론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게 반증이야. 그치?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그 이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반증이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 이론 폐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건 확증되지 않아. 왜? 한 번이라도 등장하는 순간 깨질 거니까. 포퍼는 이러한 기납주의적인 관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적 논증 방법을 제시했다. 즉, 새로 제시된 가설이 거짓임을 입증할 차빈 반증 사례가 제시되기 전까지 그 가설은 정당한 지식이 될 수 있지만 거짓임을 입증할 차빈 반증 사례가 제시되면 실패한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게 이 반증주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제시된 가설이 우리 반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참이라고 하자. 근데 반증이 나타나는 순간 걔는 더 이상 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 반증주의의 내용입니다. 우리 반증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쌓아가자 뭐 이런 건가 봐. 3단 이처럼 포퍼는 과학 탐구에서 필요한 덕목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한 이론의 확인이 아니라 반증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관찰 실험 같은 게 아니에요. 반증이 중요해. 이게 포퍼의 주장이야. 그는 현재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이런 반증으로부터 잘 버텨온 것들이다. 지금까지는 반증이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래.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창조적 직관을 들었다. 과학자들한테 이런 능력이 필요하대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 과학자는 상상력과 창조적 직관을 통해 과감하고 참신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한 가설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밝혀야 돼. 왜? 반증에서 버텨야지만 얘가 옳은 가설이 될 테니까. 그치? 옳은 지식이 될 거니까. 그는 그런 과정을 거쳐 끝까지 살아남은 가설이야말로 가장 좋은 과학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반증하려는 시도를 계속 버텨야지만 과학 이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처럼 포퍼의 반증주의는 기존의 과학 이론에 대한 반증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새로운 이론을 추측해낼 계기를 과학자들한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학 지식의 성장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아, 포퍼의 반증주의가 어떠한 의의를 남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포퍼의 반증주의와 반대되는 기납주의자들의 생각 제시가 나오고 이걸 반박했던 여기 누구야? 헨슨이라는 사람의 의견 나오고 그치? 그리고 이 헨슨의 의견을 좀 더 발전시킨 게 포퍼인 것 같아. 이런 순서로 전개되는 지문이었네. 그러면 13번 봐봐. 우리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용지 전개 방식 묻는 문제였거든? 한 몇 번 골랐어, 얘들아? 몇 번 골랐어? 우리 방금 설명한 대로만 봐도 답은 3번이에요. 반증주의,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그치?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가 앞부분 1, 2문단에 나와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인지가 뒷부분 3, 4문단에 포퍼의 주장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지? 다음 14번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근거 정도 잘 찾아주면서 풀어줬으면 될 것 같거든? 요거 단순하게 내용일치 문제라서 내용일치 문제는 근거만 잘 찾아주면 돼요. 1번 귀납주의자는 이론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순수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귀납주의자는 이론의 간섭 인정해 안 해? 관찰이랑 이론이 서로 의존해 아니면 서로 독립적이야?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귀납주의자지? 그러니까 이론의 관점을 받지 않는 순수한 관찰 가능해요라고 여겼어요. 이게 이제 1문단에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 2번 헨슨의 실험은 과학의 관찰이나 실험이 이론과 별개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헨슨은 뭘 주장한 사람이야? 이론 의존이야? 이론 독립이야? 헨슨은 관찰이랑 이론이 의존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 헨슨이 들었던 예시가 그거잖아. 어떤 그림을 보여줘? 누구한테는 산형으로 보여요? 누구한테는 물체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헨슨이 이야기했던 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었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 문단에 나오는 대로 헨슨은 이론과 별개라고 보지 않았어요. 답 2번이면 우리 나머지도 그래도 빠르게 확인해 볼게. 관찰의 이론 독립성을 주장하는 이들, 이게 이제 헨슨이나 포퍼. 과학이 관찰로부터, 미안해, 독립성이니까 비납주의자야. 비납주의자들은 과학이 관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았다. 이거 1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었지? 그 다음, 포퍼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바탕으로 반증주의라는 독자적 이론을 제시했다. 포퍼 관찰의 이론 의존성 주장하는 쪽 맞아요? 그리고 반증주의 제시한 것도 맞아요. 얘는 이제 뭐 3문단 정도를 근거로 보면 될 것 같고 과학의 객관성이란 객관성 아까 1문단에 나오던 제일 처음에 나오던 얘기인데 과학 이론의 우열을 가리는 합리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 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치? 답 2번이었던 거고 15번 포퍼 가진 견해 몇 번 골랐어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진짜 그냥 포퍼랑 관련 지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거든? 포퍼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야? 뭐가 중요하다? 반증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창의적인 가설을 세운 다음에 반증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끝에 좀 더 훌륭한 이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거든? 답 몇 번이에요? 5번. 가설 대담하게 세우고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가 있는지 반증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된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새로운 과학적 논증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로운 과학적 논증 방법이 반증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엔. 그치? 가설 세운 다음에 반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시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그냥 요거는 반증주의를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도 반증주의를 적용할 거예요. 가설을 세웠어요. 어떤 가설이냐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까마귀가 까맸나 봐. 그래서 어떤 까마귀, 새우 발견할 까마귀도 검을 겁니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근데 반증 사례가 등장한 거지. 그럼 이 가설에 대한 반증 사례는 어떤 까마귀가 등장해야 돼? 반증이 돼야 되니까. 그치. 검지 않은 까마귀가 등장하면 반증이 되겠지? 그래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등장한 거 보니까 여기 2번에 있었고 4번에 있었네? 그치? 관찰을 한 거야. 실제로 반증이 된 거야. 결론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모든 까마귀가 까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 네, 결론 보니까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답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될 거예요. 17번 같은 경우에 그냥 읽으면서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얘는 답 3번입니다. 요거는 혹시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오답할 때 한번 해설지 한번 봐봐.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해서 모의 해설 마치겠습니다.